안녕하세요. 줍줍클럽입니다. 자, 일단 3일절 지나고 내일 3월 2일 장을 준비하면서 영상을 좀 찍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나스닥 이제 선물지수, 나스닥 죄송합니다. 종합지수가 이제 하락 추세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좀 해서 요 하락 추세를 일단 벗어나고 올라왔죠. 예. 그래서 다행히 박스 장세를 이루던 이렇게 박스 장세를 이루던 어쨌든 하락 추세는 일단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일 하락했던 한 4일, 5일 하락했던 부분을 다 회복해줘서 다시 돌아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4월 2일 날 장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내일 아침 되시면 아마 제 방송을 또 보시게 될 건데, 일단 지수 선물에 항상 보는 제 빅스 지수. 사실 제가 사실 볼 수 있는 지수는 이거 말고도 많아요. 사실 보려고 의미를 부여하면 그거에 대한 지수는 사실 상당히 많죠. 근데 그런 거를 다 볼 수는 없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빅스 지수, 그 다음에 외환, 요거는 꼭 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음, 요건 다시 말씀드리면, 이때가 우리 요때죠? 지금 이게 좀 안 보이는데, 이게 중국의 긴축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게 두 번째 한 달 보면 이제 외환이 갑자기 너무 이제 10년 외환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10년 이제 국채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제 1.5를 찍고 1.4로 좀 안정되긴 했다고 하지만 사실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순간 올라가서 이 기준, 제가 여기 살짝 안 나오긴 하는데 요때까지의 절반 수준까지 했는데 주식은 더 내렸죠. 예, 더 공포감은 컸죠. 예, 추세도 더 하락으로 내렸고, 그 얘기는 뭐냐.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공포감이 점점 줄고 있어요. 중국 공포,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그 다음에 외환, 왜 자꾸 외환이래요? 미 선물 10년 국채 관련된 것도 또 공포도 계속 줄고 있어요. 왜냐면 변동 지수가 줄고 있잖아요. 변동 지수.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서 살짝 이렇게 박스를 그리고 있는 거죠. 계속 지속적으로. 예. 이게 원래 5년을 보면 더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예, 여기까지 내려와 줘야 되는데 아직 내려오려면 멀었죠. 예, 결국 20을 깨지 못하고 있어요. 20을 깨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는 아직도 시장에도 위험성이 아직도 존재한다라는 얘기. 항상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자, 그럼 외환을 좀 볼게요. 외환은 일단, 예, 조금 하락 추세로 내려오고 있다. 예, 최고점까지 올려가려고 했다가, 그죠? 1130원까지 가려고 했다가 찍고 다시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제 부양책 통과되고 나서 이제 미국도 사실 결국은 뭐 헬리콥터 머니도 주겠지만 인프라 투자도 뭐 3조 달러 다시 한다는 얘기가 있고, 결국은 이제 뭐 미국의 민주당이 사실 결국 헬리콥터 머니만 주겠습니까? 예. 근데 뭐 이런 이제 비판적인 세력이 있는 거죠. 너무 많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헬리콥터 머니만 주는 건 아닐까. 쉽게 말하면 일단 사람들한테 무조건 돈을 주고 일단 하는 거보다는 인프라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일자리를 다시 복귀할 수 있게 안내해 줘야 된다라고 이제 공화당에서는 얘기하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일단 너무 힘든 사람들은 일단 살려놓고 봐야 되지 않냐. 살려놓고 그들을 다시 일자리로 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를 나머진 대부분 다 버틸만 해요. 그런데 가장 크게 버티기 힘들었던 게 셰일가스 쪽이거나 아니면 약간 이제 제조업 이런 쪽이었는데, 사실은 유가가 지금 60불 이제 넘어가면서 넘어가고 내려오고 뭐 하겠죠. 근데 뭐 80불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가진 않을 것 같고, 순간 뭐 갈 수는 있겠죠. 예, 근데 60불까지 가면서 이제 원가가 45 정도 되는 셰일가스, 45 이하라고 합니다. 40에서 45 정도라고 하는데, 그 셰일가스 산업이 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위험 부실 채권들을 이제 미국에서 굳이 이렇게 막 대규모로 사지 않아도 될 만큼 이제 그들의 이제 경제가 적자를 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뭐 적자를 실적으로 볼지 안 볼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실적 발표가 나와야 아는 거고. 예, 근데 결국은 이제 예정치가 그렇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백신을 맞으면서 사실 확진자 추이가 정말 많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뭐 한 60% 70% 떨어졌다는 얘기가 많으니까 미국 기준으로요. 예, 그래서 그러다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확진자가 엄청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백신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그죠. 백신의 효과가 좀 현저하게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 백신의 효과 기준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결국 백신이 이제 맞아서 이제 백신 중심으로 조심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사실 꼭 백신의 효과라고만 볼 수 없는 게 미국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되면서 바이든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게 마스크 두 겹 쓰기 캠페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모임 금지 자체적인 모임 금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많이 잘하고 있어요. 예, 행정가 출신이라서 상당히 잘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효과가 있는 게 아닐까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결국 그러다 보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결론적으로 어, 우리는 이런 행정부다. 코로나가 끝나면 이런 행정부다. 왜냐하면 사실 코로나가 끝난 거는 바이든이 바이든 행정부가 잘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했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이제 백신도 강제로 진단 키트도 빼서 그랬어요. 예, 진짜로 그 정도로 되게 이제 우리는 세계 경찰이 아니야. 우리는 우리나라만 먹고 살 거야라고 선언한 거에 전형적인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기 뭐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 재산, 자기 나라, 뭐 이런 기준으로 엄청나게 많이 집중을 하고 있죠. 똑같이 지금 이제 사실 이제 바이든 행정부도 결국 결론적으로 뭐 패드든 뭐 어디를 이제 앨런이든 재무장관이든 해가지고 아마 그들은 사실은 이미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채권도 사실은 약간 발작적으로 오르고 그다음 지수도 사실 이렇게 충격이 있게 왔는데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상승 하락 추세는 일단 벗어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긴 한데 박스 장세로 가던 어쨌든 하더라도 다시 14,000까지의 계속 뭐 이런 상황이 연출되기 쉽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기술주 성장주 중심보다는 가치주가 아마 된다는 뭐 유튜브들은 많이 보셨죠? 뭐 당연하겠죠. 왜냐면 일상으로 돌아가니까. 예,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이제 이런 종목들을 아마 볼 거고 가장 많이 보는 게 사실은 이제 여행이겠죠. 당연히 여행 쇼핑 같이 뭐 그거는 당연하게 한 거니까 그런 기준으로 조금 아직까지 여행 뭐 이런 쪽으로 포트가 없으시다고 하시면 여행이나 뭐 이런 거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거 사지 말자 이런 거죠.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게 제가 좀 요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뭐 크레인사이에서 제가 보고 있었는데 일단 하나투어를 보자. 하나투어가 투어 중엔 뭐 사실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1등이죠 매출이. 근데 이게 주봉으로 보면요 요때가 코로나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을 이미 몇 퍼센트야 기대감으로 20% 이상에서 놀고 있어요. 접근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 다음에 인터파크 최근에 가장 핫한 거죠. 인터파크가 한 2, 3위 할 거예요. 2, 3위 이거 보세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게 아니 인터파크가 투어만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뭐 이 두 배 이상을 가서 가고 있어요. 너무 테마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 아니 좋은데 너무 모두 투어. 음. 모두 투어도 보세요. 이미 코로나 이전 상황을 너무 높이 올라갔다. 그다음에 노란 풍선. 노란 통닭이 아니죠? 노란 풍선. 예. 노란이 아니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다 이렇게 너무 같다 이거. 그죠? 그다음 참 좋은 여행. 이거 보세요. 이게 말이 맞냐 이거죠. 이미 너무 많이 갔다. 이미 너무 많이 갔다. 인 거죠. 항공주 볼게요. 대한항공. 네, 이것도 보세요.
지금 대한항공이 실적이 잘 나온 건 맞아요. 실적이 잘 나와도 뭐 2배 갔다 그래도 여기까지예요. 근데 지금 이미 너무 많이 갔잖아요. 여기서 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들어가기 너무 어렵다는, 부담스럽다는 거죠. 물론 한 번 더 슈팅이 올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무서워서,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건요, 이렇게 정말 무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에어부산. 주봉이죠? 에어부산. 여기 있죠? 에어부산이 지금 또 갈만 하겠네. 왜냐면 아직 주봉상 하니까. 근데 에어부산은 조금 지금 힘들어요. 예, 그리고 사실 요거는 합병 이슈가 있어요. 알아두시고. 지네요. 이거 보세요. 뭐야, 이게.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그죠? 기대감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티웨이. 티웨이가 아직 못 가고 있죠. 예, 티웨이가 아직 못 가고 있다. 예, 알아두세요. 티웨이도 저는 분명히 비행기 뜨면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티웨이가 사실은 그 일본 항공이 좀 많죠. 예, 일본 항공이 많고, 결국은 어차피 항공주가 가다 보면 결국은 얘도 가게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예림당도 말씀드린 거고. 예림당도 요 기준으로, 사실 그죠? 요 기준으로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직 갈 자리가 많잖아요. 밑에 여기 보면, 요 모양은 제가 매물대 차트를 본 건데, 요 매물대 차트를 뺄게요. 좀 지저분하죠? 이렇게 아직 여유가 남아있다. 여유가 남아있는 이런 것들 가는 게 낫죠. 근데 저는 왜 티웨이보다는 예림당 샀냐? 뭐 사실 티웨이 홀딩스도 그죠? 좀 가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최소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예, 못 갈 거니까. 그런 거죠. 뭐 그런 것들을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해서도, 저는 화장품 관련해서도 중국도 뭐 사실 이슈가 있고, 뭐 시진핑도 온다고 하고 뭐 하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어차피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이런 거 코리아나, 그죠? 이런 것들 저는 이렇게 잡고 있어요. 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뭐 제가 추천했던 한국 화장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안타깝죠. 추세 꺾여서 왕이 부장이 간 다음에 추세 꺾여가지고 지금 뭐 사실 밴드 저점을 보고 있는데, 다시 저는 갈 거라고 봐요. 예, 다시 하면 뭐 당연히 왕이 부장 오면 다시 가겠죠.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 돌아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코로나 이전으로. 그러니까 코로나가 언제냐? 이때잖아, 이때. 3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인데 아직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지. 이만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갈 거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소비재. 제가 오리온 제가 팔고 나왔는데, 예, 오리온 다시, 그죠? 매수할 가능성 지점이 내려오고 있네요. 예. 21선 지키면, 예, 22,700원 정도에, 12만 7천원 정도에 매수 다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저기서 잘 먹고 나왔죠? 잘 먹고 나왔습니다. 다시 여기, 그죠? 여기 찍고 내려왔으니 요거는 없다고 치고 다시 그려지는 거죠. 다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그렸으니 여기까지 내려올지 아니면 다시 반등해 줄지는 모르죠. 어쨌든 이런 것들, 이런 상품주들이 사실 갈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그게 어디 나와 있냐? 나스닥 말고 다우에서 보여주고 있다. 다우에서 나스닥보다 다우가 좋잖아요, 지금 그래프가. 바로 회복했잖아요, 얘는. 근데 나스닥은 아직 회복하려면 멀었다. 나스닥이 사실 그만큼 많이 간 것도 있어요. 진짜 나스닥이 그만큼 많이 간 것도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 정도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원래 한 이 정도까지 가야 된다. 아니요, 근데 이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갔어요. 예,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 건 당연하지. 예, 뭐 사실 나스닥이 너무 올랐다기보다 사실 뭐 옛날에 여러분들 버블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버블이라는 게 항상 버블이라는 게 없진 않아요. 지금 버블이 끼고 있는데 없진 않은데, 이게 뭐가 버블이냐면, 옛날에 버블은 아무것도 실적도 없는데 무조건 버블이 쌓인 거예요. IT 버블이 대표적이죠. IT 버블은 정말 대표적이죠. 왜냐면 실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때 인터넷 쇼핑 잘 알지도 못하고 인터넷이 보급되고 막 이럴 때인데, 2000년도니까요.
여러분들 2000년도에 뭐가 있었는 줄 알아요? 세진 컴퓨터라고 아세요? 세진 컴퓨터, 국민 컴퓨터, 그죠? 뭐 체인지업 이런 거 아세요? 예, 그런 거 나올 때예요. 그런 거 나올 때, 그런 거 나올 때 하이텔 뭐 이런 거 레츠고 나오고 뭐 ADSL 이런 거 나올 때예요. ADSL 이런 거 모르시는 분도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죠? 여기 이거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예, 저랑 같은 나이, 그죠? 모르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 그 무슨 뭐 얼마나 뭐 핸드폰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어 정말 시티폰 없어진 지 얼마 안 됐죠. 시티폰 없어지고, 시티폰도 모르시죠? 예, 시티폰 생긴 지 얼마 안 됐던 그런 시대입니다. 예, 삐삐도 일부 쓰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016, 017, 뭐 이런 거 나올 때가 뭐 그때 당시죠. 근데 그런데 무슨 그때 핸드폰 뭐가 팔리면 쇼핑몰이 뭐가 되고 IT가 뭐가 있고, 그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실체가 없다는 거죠, 실체. 그때 당시 가장 많이 올랐던 건 SK텔레콤이죠. 예, 난리 났었죠. SK텔레콤. 뭐 2배 가네, 3배 가네. 그때 사실 그때 당시 SK텔레콤 점유율이 60%인가 70%인가 있어요. 예, 대단했습니다. 예.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011 쓰는 사람들이 뭐 자부심이었어. 저도 011 사용자였는데, TTL. 그죠? 이문경.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옛날에 갔네요. 어쨌든 그런 실체가 없는 그런 이제 거잖아요. 실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없는 SK텔레콤 이런 건 갔는데 나머지는 다 가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왔는데 지금은 정말 실적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죠. 쿠팡도 사실은 뭐 이커머스라고 해서, 그죠? 전자상거래를 이커머스라고 하는데, 이커머스라고 하는데, 이커머스 업계 중에서 사실 와, 손정희가, 그죠? 비전 펀드라고 해서, 손정희가 소프트뱅크에서 사실 펀드를 하는데, 비전 펀드가 사실 뭐 손정희만 하는 펀드는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유럽 저기 아랍계 자금도 뭐 가져오고 뭐 등등등 가져와서 펀딩을 해요. 자기가 설명을 해서, 손정희가 이렇게 나가서 뭔가 우리는 이런 걸 할 겁니다라고 하면 뭐 유명해 있는 자산가들이 돈을 엄청 내놔요. 그럼 그걸 가지고 펀딩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위워크, 그다음에 우버, 그다음에 쿠팡 뭐 이런 거죠. 예, 쿠팡 뭐 이런 건데, 그 중에 사실 우버도 힘들고 위워크도 힘들고, 그래서 뭐 손종이가 뭐 투자에 눈이 이른 게 아니냐 해고 했는데, 뭐 쿠팡에도 몇천억 달러를, 아니 몇천억을, 달러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몇천억을 했는데, 뭐 사실 뭐 그중에 돈을 뭐 몇천억을 다 까먹고 물류 공장에 쓰고 뭐 쿠팡맨이 어쩌네 막 이런 얘기가 엄청 안 좋게 나오고 있었는데, 마침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졌으면 아마 쿠팡은 미국 나스닥 상장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갑자기 정말 너무나 그분들한테 너무나 좋게 뭐가 발달을 하냐, 배달이 좋아지는 시기가 한 10년은 빨라진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올 거였어요. 원래 뭐 물류나 사실 그런 배달에 대한 뭐 지금 야놀자고 왜 나와요? 저기 용 우한 형제, 예, 그죠? 배민이나 요기요 이런 게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잘 되진 않았거든요. 이렇게까지 잘 되진 않았고, 비대면이라는 게 이렇게 잘 되지도 않았고, 사실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자기의 정착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때 딜리버리 히어로즈에서 배민을 샀을 때도, 그죠? 뭐 4종가 6종 가지고 샀을 때도 너무 고평가돼서 산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굉장한 시각으로 샀다고 평가하는 거죠. 결국은 미래의 가치를 샀는데, 결국 그 미래 가치를 코로나라는 걸로 땡겨준 거죠. 뭐 10년까지는 아니고 5년은 땡겼다고 봐요, 저는. 예. 결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버블이라는 거를 기대감으로만 갔던 게 버블이라고 한다면, 실적을 땡겨준 거야, 코로나가. 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야, 이런 기대만 있었을 건데 땡겨준 거야. 뭐 드론이라든지 지금 뭐 전기 자동차든지 수차라든지 그다음에 그린 뉴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미리 땡겨준 거예요. 코로나라는 게. 음. 그런 시대가, 미래의 시대가 좀 땡겨진 거죠. 음. 어쨌든 그런 걸로 보여진다라는 거고, 나스닥 종합지수가 상당히 계속 좋네요. 예. 힘이 좋아요. 네, 힘이 좋아서 어, 네, 여기까지 1300까지
13,000원까지 간다고 하면 정말 대단한 힘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도 지수 차트 관련해서 코스닥이 내일은 상당히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당연히 뭐 이렇게 여기 있는 거에, 그죠? 여기 있는 거에 빨간색으로 또 이렇게 그리겠죠, 뭐. 그죠? 근데 사람들이 막 그래요. 이럴 거 뭐하러 내리고 올렸냐. 이렇게 되기 시작하겠죠, 뭐. 이렇게 시작할 거고, 뭐 이게 더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고. 근데 일단은 요거는 요거고, 저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건 뭐? 950의 선을 봐야 된다. 저는 950까지 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이렇게 맞고, 여기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물음표로 보고 나서 결정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50에 와서 현금화를 저는 대폭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시 950을 뚫고 그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사실 쉽지 않겠다. 그래서 다시 하락할 가능성의 51%를 제가 걸었죠. 항상 모든 주식은 51%만 돼도 그쪽으로 방향을 하는 겁니다. 예. 하지만 전량 현금화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일부. 그래서 다시 조정을 이렇게 왔을 때 요 밑에서 부분으로 분할로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20분 동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장은 너무 올라간다고 급하게 매수할 것도 없고 너무 떨어진다고 놀랄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대형 전략은 말씀드렸습니다. 예, 950이에요. 코스닥 기준으로. 자, 줍줍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